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59회 성장해법 제10호 그리고 주제로서 주택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혁파의 특별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문제는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이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완전히 지름길인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방송 한편으로 이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어서요. 여러 편의 방송을 통해서 각 방송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그 후퇴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만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안에 그 성장의 배가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값이요, 배 이상으로 뛰었답니다. 축하할 일 아닙니까? 자,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물론 주변 값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천청부지로 오를까요? 그렇게 비싼 아파트인데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는 대출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오로지 국내 현금 부자가 사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그리고 외국 기업이 사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외국 기업은요,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은 바로 대부분이 중국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저쨌든 국내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터전을 마련하겠지만 이 부자 중국인들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 투기를 하는 세력이죠. 결국은 저들이 한국에까지 마술을 뻗쳤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정권 담당자들이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저들의 투기를 대환영하고 있군요. 자, 저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파트 값을 크게 올리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서죠. 없는 자와 있는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이미 사다리가 끊어졌고요. 자, 이렇게 끊어진 사다리를 통해서 나머지 소수의 그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제하고 소수의 부자들과 나머지 없는 자들을 양쪽으로 나누게 해서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투쟁케 해가지고 결국은 없는 자들을 전부 서민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는다고 선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서민들에게 결국은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통치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저들의 전략 전술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결국은 분열시켜서 통치를 하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이제는요, 임대차 3법까지 개정해서 세입자와 임대자 사이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군요. 한편으로는 그 임대업자와 갈등에 있는 그 세입자들에게 이게 이제 4년까지 최소 보장하도록 하니까 큰 이득을 준 것 같지만요, 결국은 세입자에게 이제 손해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후에는 어쨌든 나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판국에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현금 부자만 살판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반동자들은 무슨 큰 선심이라 쓰는 것처럼요, 이제 공공 영구 임대주택을 마구마구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재건축 그의 허가를 내주면서요, 용적률을 또 50% 올려주고 그 50% 올린 그 나머지 그 아파트의
기존에 50%였던 것을 70%를 뭐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한마디로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주변에 있는 반동자들, 지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구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영구 임대주택에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자녀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반동자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모두 우리 자녀들이요, 영구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믿지 못하더군요. 문재인 반동자들은요, 저렇게 순진한 그들 지지자들을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영구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올 때 언젠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손 털고 나오는 그런 주택 정책에 찬성할 일은 없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생각을 말씀드려서요, 생각을 고쳐먹게 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는요, 주택 문제를요, 임대가 아닌 소유 형태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평등한 주택 소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존에 있는 영구 임대주택자들에게도요, 정책을 바꿔서 소유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파와 반동파들의 극명한 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동자들은 이렇게 주택이 없고 영구 임대주택에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서민의 나라가 참 좋겠죠. 그래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배급을 주면서 결국은 서민들이 정부에 목매이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파는요, 비록 현재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조차도 중산층으로 빨리 하루속히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피겠습니다. 자, 평등의 반대말은 불평등이죠. 근데 불평등이란 말은요, 자기의 책임, 남의 의도가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생기는 그런 평등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재인 반동자들은요, 여러분을 주택 소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평등이 아니라 반평등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재인의 불평등 정책을 반평등이라고 정의하는 게 옳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했던 일이 결국은 일어났죠. 강남 아파트를 이제 이빠이 올려놓고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도록 했죠. 그래 놓고선 주택의 기회 사다리를 끊어버렸잖아요. 자, 그렇게 끊어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보니까요, 이 반동자들, 즉 정권 주변에 있는 어른거리는 놈들은요, 전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씩 이미 구입해 놨더군요. 자, 이런 반동자들을 아직도 믿고 지지하는 분들 빨리 돌아오십시오. 보랄리 돌아오십시오. 우리 개혁파가 여러분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의 절망감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문제는요, 전문가도 많고 이견도 많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애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가족에게는 특별한 그 혜택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죠.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이런 그 특별한 주택 정책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가 그 능력의 차이를 말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 개혁파의 능력과 실력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이든 소유주택이든 모두 소유 형태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가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 우리는 이분을 자생자라고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이 자생자에게는요, 조건 없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서울과 지방은. 부치되어 근본적으로 자생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든 소유하든요,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족이 자녀 2명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젊다 보니까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없어서요, 이제 생애 최초로 구입하겠다고 나서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요, 이때는요, 그 2자녀를 가진 그 생애 최초 그 아파트 구입하는 가족에게 90% 이상 아파트 대출금을 대출해 주고요, 이자는 1% 이하로 이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자해자도 아파트를 뭐 팔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뭐 전근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는 간에 그럴 때 그 아파트의 그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를 이제 임대하는 경우겠죠. 물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만큼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조차도요, 최소한도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10년, 20년 뒤에 이제 아파트를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나오면 빈손으로 탈탈 털고 나오게 되죠. 저희는요, 이때 나올 때에 입주 시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나올 때 그때 시세 가격을 비교해서요, 그 차액을 양도 수익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는 면제하고 보장하겠습니다. 양도 수익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진 생애 최초 그 주택 구입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는 수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연금 형식으로 자녀를 가진 그 보답을 국가나 사회가 드리는 겁니다. 그 자생자의 자격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생자 요즘은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뭐 40대 초반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때까지 주택을 한 번이라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요, 싱글로 있을 때에는요, 몇 번이고 주택을 매매한 이력은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진 그 시점서부터 처음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생자의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우선은요, 자녀를 가진 생애 최초 구입자의 그 주택 구입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다자녀 가족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거죠. 자, 우리 개혁파의 근본 목적은 이 청년 가족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요, 평등한 세상의 진리가 있다. 이를 널리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전파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주택 문제에 아주 그 파격적인 제안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구 임대 주택 없이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는 나라, 우리 개혁파가 약속드리는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